오늘 시정 브리핑은 자족 기능을 갖춘 인구 50만의 친환경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해 우리 도시개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주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도시계획 등 3개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2020년 7월 1일에 실효가 예정되어 있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상황과 그리고 우리 시의 향후 대응 방안, 그리고 동부권에 집중된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도시공간의 불균형을 사전에 방지하고 우리 시의 효율적인 성장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아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시가 도농 복합도시로서 부족했던 문화, 복지, 체육, 주차장, 생활여가 등 공공건축물 인프라 구축 방향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도시계획 시설의 결정 이후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 시설을 의미하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이는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 제도는 도시계획 시설 결정 이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이 실행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 시설 결정 효력이 상실되는 제도로서 그 최초 실효일은 금년 2020년 7월 1일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실효에 대비하고 집행계획 등을 고려해서 실행 가능성이 없는 시설의 과감한 사전 해제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17년 기준 486개소 5.5 평방킬로에 달해 있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지금 현재 149개소에 3.3 평방킬로미터로 축소된 상황입니다. 이러한 우리시 사전 해제에도 불구하고 금년 7월 1일에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은 108개소에 3 평방킬로미터로 전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면적의 91%에 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실효 시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집행계획을 반영을 통해서 적극적인 사업 실행과 집행계획 미반영 시설은 사전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5년까지 3,082억을 투입해서 27개소의 장기 미집행 시설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중 15개소는 폐지하고 부분 집행 57개소는 현황에 따라 축소하는 등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실효 이전에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실효되는 나머지 30개소 1.5 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경우에는 실효 이전에 사전 안내를 통해서 주민들의 혼란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15년도에 승인된 2030 아산 도시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 연도에 따라 검토하는 계획으로서 보통 5년 단위로 시행하게 됩니다. 기본계획상 3단계인 2025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인구 배분 계획에 부합한 도시 용지 및 기반시설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총 22억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20년 5월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한 성장 전략 수립을 위한 현안 이슈 및 현안 과제를 도출하여 향후 추진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42.4 평방킬로에 달하는 우리 시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기초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및 도시계획 시설 등의 부분별 계획을 통해 도시용지 확보 및 관리지역 정비와 앞서 말씀드린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실효시설에 대한 관리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의 경우 행정구역 전반에 대한 검토로 계획 수립이 장기화와 용도지역 변경 등 주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권한이 충청남도지사에게 있어서 우리 시 차원의 효율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결정에 한계가 있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효율적인 행정 절차 추진 등을 통해 기간 단축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계획 수립으로
명품 자족도시 아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족기능을 가진 인구 50만의 친환경 명품 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 건축물의 내실화 역점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도농 복합도시인 우리 시는 문화라든지 복지, 체육, 생활 여가 등의 공공건축물 인프라 구축 방향과 두 번째,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자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공공건축물의 구현, 그리고 세 번째, 공공건축의 효율성, 그리고 이용 편의성, 품격 향상 등 최적의 시민 맞춤형 공공건축물 신속 구현에 하는 등 공공건축물들의 건축 추진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산시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이 다른 지자체보다 역동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구 증가, 도시 확장으로 건축물 소요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건축 사업을 살펴보면 총 4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사업비 규모는 총 2,543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문화시설은 모산역 문화플랫폼 및 어울림 공간, 음봉 복합문화센터,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그리고 월천지구의 공공도서관 등 생활 밀착형 SOC 사업을 포함해서 4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배방체육관, 배방 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 둔포체육관 등 3개 사업과 복지시설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여성 커뮤니티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주차타워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그리고 청사시설은 시의회동 청사중축, 인주면과 온양오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 배방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중축사업 등 9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원도심 주민들이 가장 애로를 느끼는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주차타워 사업은 총 7개 사업 1,123면으로 온양 원도심에 5개 사업 688면, 배방읍에는 2개 사업 1개 지구에 435면을 확보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생활여가시설로는 생활자원해수센터 중축사업, 배방 커뮤니티센터 조성 및 사회적 경제 종합지원센터, 선장포 커뮤니티센터 중축 등 총 14개 사업이 추진되어 건립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공공건축물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 지역 주민들이 문화 복지 혜택을 조기에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의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패시브 건축 구현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물 내 발생되는 온실가스 양이 전체 온실가스의 25%에 해당합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약 40%고요. 이러한 패시브 건축물은 온실가스 배출을 급격히 감소시켜 지속가능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패시브 건축물의 장점은 가장 중요한 쾌적함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절감보다 더 중요한 장점은 바로 실내의 쾌적함입니다. 패시브 건축물에는 외풍, 결로, 그리고 곰팡이가 없습니다. 공공건축물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공기 질적으로 매우 우수한 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24시간 열 회수형 공기 순환기를 가동해서 실내에 오염된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고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므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있는 능동적인 대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4년 5월에 온양 육동의 행정복지센터를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패시브 건축 기법을 도입하여 건립한 후에 장애인 국민센터, 중앙도서관,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인지면 문방사리 제로에너지 건축물 등을 통해 패시브 건축물을 지속적으로 건립 추진하였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의회동 음봉문화복합센터, 온양 육동과 인주면의 행정복합시설 등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선도적이면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형 공공건축물 구현으로 외부 기관의 견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2017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녹색 공공건축 여행 코스는 3년 동안 71개 기관 852명이 방문하였고, 방문 기관으로는 중앙부처, 지자체, 대학교, 고등학교, 러시아 건축사 등 다양한 기관에서 방문하여 우리 시의 위상을 높인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을 인정받아 중앙단위 각종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세 차례에 걸쳐서 녹색 건축물에 대한 중앙기관의 최우수상을 거둔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공건축 사업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조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건축 기획의 내실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건축 총괄기획 내실화 시스템 마련을 위해서 2019년에 단위 사업별 협업협의회를 구성해서 공공건축 사업 시행 매뉴얼을 작성한 바 있고, 공공건축의 기획 단계부터 사후관리까지 일관된 사업계획 수립으로 전문화되고 신속한 행정절차 수행으로 사업기간을 단축하여 건축물을 조기 완공, 시민들에게 적기에 제공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공공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제정해서 하반기부터 적극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축사업 담당자 역량 강화를 위한 정기 직무교육 실시, 그리고 각 건축물 유형별로 표준 설계 지침서를 마련하는 등 건축기획 업무 전문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으로 조기에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우리 아산시가 작업자족과 여가 생활이 가능한 경쟁력 있는 성년의 모습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 적재적소의 건실한 공공건축물을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자족 가능한 인구 50만의 친환경 명품 도시 조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도록 성공적인 공공건축물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개발국의 업무가 우리 시의 도시 발전과 그리고 원도시 및 균형 개발에 맞춰서 주민들의 여가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일선에 있는 부서인 만큼 친환경 명품 자족도시 아산시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좀 더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해서 우리 시가 중부권의 중추도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